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라이브러리 코너의 권정윤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 챗 GTP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장안의 화제입니다. 이 대화형 AI라고 하는 마치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점차 이제 우리 생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트렌드 코리아 2023 그 선제적 대응 기술 키워드에서도 이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생활 곳곳에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게 참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정말 사람을 닮는 게 항상 좋기만 한 걸까요? 이때까지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닮으면 되게 친근감을 느끼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연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 거래 상대방이 AI입니다. 그래서 AI가 저한테 지금 이 물건 너무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12만 원을 주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반면에 그냥 AI가 정말 기계처럼 지금 가격은 시가는 12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 연구는 저널 오브 마케팅에 실린 2023년에 발표된 정말 따끈따끈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우버라는 서비스가 있죠. 우리나라의 뭐 그 타다 같은 카카오티 같은 택시 이런 연결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우버는 그때그때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서 좀 가격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걸 AI가 분석을 해서 이런 가격을 제한을 그때그때 해주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시내에 우버를 타고 나간 거예요. 그럴 때는 분명히 뭐 한 10달러 이렇게 뭐 우리 돈으로 뭐 10,000원, 12,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려고 우버를 딱 켰더니 아까 10달러였던 거는 전혀 다르게 12달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까라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가 갈 때는 10달러였는데 돌아올 때는 8달러 이렇게 싸지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기분이 좋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또 AI가 어떻게 말을 할 때 더 기분이 좋을까? 이런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기대 불일치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가격과 품질만으로 어떤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지 말지 혹은 구매하고 나서의 만족도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거보다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서 소비자의 만족도도 결정이 되고 나중에 또 살지 말지도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기대 불일치 이론을 활용해서 이 AI와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실험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집단을 나눠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한 집단은 사람 한테서 이렇게 거래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 그리고 다른 집단은 AI가 거래 제한을 하는 상황, 그리고 또한 뭐 예상보다 좋은 집단과 예상보다 안 좋은 가격으로 제한을 받는 집단, 이렇게 2 by 2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 집단으로 나눠서 이 실험을 설계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을 떠올리게 한 다음에 그 콘서트에 지금 가고 싶은 상황이다 라고 상황을 줬어요. 근데 이 티켓이 지금 다 매진이 돼서 지금 중고거래 마켓 같은 그런 마켓에서 사야 되는데 상대방이 뭐 한 15만 원 정도 가격을 제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정보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티켓을 10만 원에 샀어요. 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이 티켓을 17만 원에 샀어요. 라든지 이렇게 조건을 변경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이 거래를 수락하시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응답이 정말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은 경우, 나는 15만 원에 제한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17만 원 이렇게 샀던 경우, 이런 경우에 살펴보면 오히려 이게 기계가 제한을 했을 때에는 그다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제한을 했을 때는
훨씬 더 만족도도 하고 사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대보다 안 좋은 상황인 경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티켓을 뭐 15만 원에 사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미 10만 원에 샀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에는 오히려 기계가, AI가 이 거래를 말해줬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이 그거 사겠다. 그리고 만족도도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의도를 추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어봤을 때에는 나한테 되게 좋은 거래 제안을 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고 그 거래에 응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반면에 기계는 그런 호의를 가질 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히 그거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쁜 상황에서는 기계는 쟤는 뭐 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제안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원래보다 비싸게 부르면 쟤 지금 나한테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의도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 거래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런 걸 흔히 기술 의인화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람 같은 이 AI를 쓸 때 맥락을 생각해서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는 가격을 이제 좋거나 나쁠 때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대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생각보다 배송이 빨리 오거나 늦게 오는 경우, 혹은 갑자기 주문을 해놨는데 재고가 없어졌어요. 재고가 다 팔렸어요. 라고 취소 통보가 온다거나 이러한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기술이 사람 같아질 때 어떤 사람들한테 기분을 주게 될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은 중요한 점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정말 의미 있지만 사실 마케터들이나 이런 기업의 입장에서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I를 사용할 때 있어서 좀 많이 고려할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냥 AI가 발전을 하면, 기술이 발전을 하면 무조건 좋아질 거야, 무조건 편리해질 거야 라는 측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혹은 AI가 여잔지 남잔지 아니면 뭐 미국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국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술의 이런 적용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연구가 꼭 모든 걸 설명해 주진 않지만 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